6월 18일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 다들 쉽지 않은 매매였는데 다들 잘 따라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마침 글자를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해왔던 날짜가 적어 놓은 것이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보니까 수요일 날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았고, 목요일 날에 상당히 참 좋았죠. 전부 다 상가를 안고 전부 다 보유라고 넘어왔으니 대기도 그날은 참 나쁘지 않았군요. 그리고 금요일날은 어디 빠졌네요. 다른 데 적었는가 보네. 어제 월요일날도 상당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날도 굵직굵직한 수익이었죠. 오늘 매매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하나씩 풀어보면서 수정 보완할 점 찾고 본인 스스로도 장단점을 좀 찾아서 역시 트레이딩을 수정 보완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들 한번 복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에 보유하고 넘어왔던 종목들을 보면 상종목은 두 종목 가져왔죠. 웨스트라이즈와 그리고 화성 RNA. 웨스트라이즈는 역시 어제 1등주답게 나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시가가 무려 12% 출발했으니까요. 오늘 상가까지는 끊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만은 단발성 수익으로서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상팀들은 오늘 여기서가 마무리가 되는 거겠죠. 여기가 25% 구간인데 첫 번째 파동이 일어났을 때 마무리를 지어버리기 낫죠. 상가를 갈 것 같았으면 여기서 바로 찔러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한참을 놀다가 28%까지 갔지만 결국은 힘이 빠진 것이 있었기 때문에 상가를 가지는 못했죠. 하지만 상매매 수익으로서는 나쁘지 않았다. 15% 수익. 그 다음에 가져온 상종목이 화성 RNA였지 않습니까? 이 종목은 들어간 자체도 이 날짜 들어간 자체도 모습이 별로 좋지는 않았죠. 풀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 시가는 9% 잡혔지만 큰 기대감 없었어요. 시가는 10% 수익으로 오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상종목은 뭐 그런 식으로 마무리돼도 차곡차곡 상종목도 따지고 보면 단타거든요. 중장기로 뭐 6개월씩 1년씩 끌고 가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화성 역시도 그때 상황에 맞게 꼭 화성만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이라도 상황이 아니다 싶으면 일단 수익을 챙겨나가는 그런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종목 두 종목은 뭐 수익적으로는 둘 다 합쳐서 35%지만 나쁘진 않았다고 봅니다. 전일 보유한 종목 라메디텍도 전일 중배로 보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가가 너무 안 좋았죠. 시가 3.8%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땡 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하락을 해버렸죠. 저희들이 우리 8%대 2차 매수가 들어가서 횡단 마이너스 4%대로 맞춰서 이 정도 4%대죠. 여기 3%대니까 4%대로 맞춰서 진행되었는데 일단 여기서는 밀렸다가 손실권은 밀렸다가 추매를 해가지고 살아났을 경우에는 바로 본질로 정리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 놓고 보자라고 했죠. 그래서 어제 전일 보유한 것은 본질로 약간 본질 위에다 끝났지만 마무리는 됐습니다. 하지만 다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는 공략을 보았습니다. 22,000원 기준가로 보았죠. 그래서 오늘 보면 여기 타점에서 한 5% 그리고 여기 타점에서 한 5에서 7% 정도 그래서 10% 이상은 수익은 라메디텍으로 가져온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오늘 조금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지만은 아무래도 라메디텍보다는 그리드 위치가 먼저 관심을 많이 받아버렸죠. 그런 점은 좀 아쉽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나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같이 본 그리드 위주도 우리가 같이 진행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드 위주를 보면 같이 진행을 했거든요. 두 개 다 어느 것 하나도 뭐 버릴 거는 없는 오늘 하루였어요. 왜냐하면 그리드는 그래도 오늘 시가 플러스로 출발했단 말이에요.
시가 플러스로 출발하기 때문에 같이 버릴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가를 보면 그리드 위저가 2.7%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주고 보자. 그래서 얼마? 44,000원을 기준가로 잡았습니다. 44,000원. 그래서 1차 공략 때 한 5% 정도밖에 수익은 5에서 한 7%, 6% 돌파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에서 한 7% 정도 수익은 한 번은 챙겼죠. 예, 챙기고 그 뒤에 다시 또 하락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 뒤에 1시 넘어서 다시 44,000을 회복합니다. 이 시점이 다시 한번 공략 지점이 되겠죠. 여기까지 20%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리드 위즈도 따지고 보면 라메디텍하고 그리드 위즈를 우리가 관심을 계속 떨어뜨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추적을 해 나갔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런 수익들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추적을 안 해가면 안 되거든요. 즉 이 종목 저 종목 들락날락 해버리면 수익을 먹지를 못해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리드 위즈는 충분하게 우리가 타점을 잘 잡았고 그 타점 기준선을 잘 이끌어왔다. 잘 이끌어왔고 또 그 기준선을 꾸준하게 추적을 해서 얻은 수익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그래서 이 하나의 수익으로도 25% 정도 나왔으니까 그리드 위저 25% 그리고 라메디텍이 한 10%, 이 정도만 해도 두 종목에서 한 35% 나왔죠.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신규주도 계속 관심을 가짐으로 해서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는 수익이 항상 많다는 거 꼭 그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데이 종목들 중에서 하이 트레이딩으로 잘 성공을 한 종목은 한국유전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종목은 제가 480원, 400원 이 근처에서부터 이미 추적을 계속하고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날인 만큼 쉽사리 결정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었어요. 여러 가지 시장의 상황이 돌아가는 상황이 좀 그렇게 다들 힘이 없었거든요. 전부 다 상승을 했다가 고점에서 꺾여서 내려오고 상승을 했다가 꺾여서 내려오는 그런 오늘 시장의 흐름이라 하이 트레이딩으로 진행을 하기가 상당히 조금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름대로 추적을 해왔죠. 그래서 마지막 결정은 그 420원에 우리가 승부를 보자 라고 결정을 내리고 여기서 진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상가까지 그대로 안착을 하게 됩니다. 수익은 한 15% 정도 수익을 하게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한 20% 이상은 먹을 수 있는 그런 타점을 많이 줬습니다. 하지만 좀 더 검증이 필요했고 좀 더 시장을 좀 살펴볼 그런 상황은 좀 되었어요. 하지만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끝냈고 그것을 상가로 이어서 마쳤다는 것은 우리 사모님이 잘하는 하이 트레이딩을 잘 유지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한국유전은 오늘 상당히 나쁘진 않았죠. 그런데 우리는 한국유전 하나로만 또 끝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한국유전을 일단은 상가로 붙여놓고 상가로 붙여가는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하위 종목들을 다시 공략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종목이 한국석유였죠. 한국석유는 바로 2등주로 바로 붙여가지고 진행이 되었는데 우리가 19,500원 여기가 19,000이니까 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이 지점이었습니다. 19,500원 약간 올라있는 상태였죠. 너무 처져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진행을 해서 여기까지 크게 가지는 못했어요. 힘이 조금 작겠죠. 만약에 한국석유가 갔다면 한국석유, 한국유전 세 종목 다 상한가를 갈 확률이 많았는데 한국유전이 상한가를 감으로 해서 한국석유나 흥국석유는 따라가주지 못했죠. 하지만 간단한 짝짓기 매매 하나로서 하나는 상한가를 붙이고 하나는 10% 정도 수익을 먹었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면 나쁘진 않았다고 봐요. 더불어서 우리는 또 지속적으로 다른 종목들을 같이 공략을 했지 않습니까? 그 힘은 한국유전이 상한가를 유지를 해준다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 다음에는 흥국수교도 보았지 않습니까? 흥국수교는 15,000원 기준가로 보았죠. 이 종목은 크게 가지는 못했습니다. 7% 정도밖에 수익을 못 줬죠. 한국수교 10%니까 흥국수교 10%면 그것으로도 저도 나름대로 둘 다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한국유진이 발발한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잘 끌어내면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를 더 우리가 붙였지 않습니까? 그냥 보내지는 않았고 누굽니까? 우리가 코롱이죠. 예. 코롱 글로벌을 붙입니다. 글로벌 우가 아니고 글로벌이었죠. 보통 우리 여태까지 코롱 글로벌 우를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많이 냈지 않습니까? 며칠 만에 110% 데이도 먹고 이랬는데 오늘은 코롱 글로벌 우가 아닌 코롱 글로벌을 봤죠. 왜? 글로벌 우는 지금 완화란 말이에요. 완화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코롱 글로벌을 공략하게 됩니다. 11,840원 했죠. 11,840. 한 이 정도 되겠군요. 네. 이 정도 시점이 우리 타겟점이에요. 12% 정도 수익을 주었죠. 이놈도 오늘은 이놈은 기술주 위주로 자리에도 있는 놈이라 어차피 한 번은 공략할 종목이었거든요. 어차피 코롱 글로벌 우가 상한가를 못 가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코롱 글로벌을 추적은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마음 같아서 조금 더 가졌으면 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건 좀 아쉬워. 올 18.7%까지 갔죠. 8.7%. 그래서 코롱 글로벌도 오늘 그렇게 11,840원이면 우리가 그렇죠. 4%대죠. 네, 4%대 진입돼서는 글로벌 우도 좀 힘만 조금만 더 내줬으면 오늘 좋은 결과를 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오늘 한국유전을 필두로 해서 한국유전이 발발한 그 기세를 그것도 우리가 수익을 안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수익을 안고 공략을 해서 끌어올렸어. 상가를 붙이고 나머지 종목들을 하나씩 공략하면서 철저한 짝꿍 매매가 잘 이루어졌다는 것. 그런 점에서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향후에도 여러분들도 이러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머리를 본인이 쥐고 있다면 잘 딱 스탑로서 걸어놓고 위를 둘러보고 따라오는 동생을 잘 엉덩이를 다독거려서 보너스 수익을 얻는 그런 매매를 잘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국유진이 오늘 상당히 고마웠죠. 친구들을 잘 데리고 왔으니까 말이죠. 성함문 트레이딩 참여 방법은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라이브 매매에 참여를 하실 분들은 그냥 여기 어느 동영상이든 저는 요 오른쪽에 보입니다만 대부분 아래쪽에 보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글자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가입을 누르시면 여기 소대한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여기로 가입을 하시면 아침마다 라이브 매매에 같이 참여를 하셔서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는 방송을 들을 수가 없는 사람들, 직장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메신저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미스리 메신저라는 이것을 사용하는데 폰이나 컴퓨터로 다 사용이 가능해요. 카톡처럼 이런 식으로 약간 비슷하게 되는 건데 카톡은 좀 틀립니다. 그래서 메신저로 진행이 되니까 그 점을 참조해서 하시면 직장인들 할 수 있고요. 나는 방송도 듣고 싶고 또 메신저도 받고 싶다 하면 이 두 개를 다 같이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환경에 맞게끔 하면 되겠죠. 그래서 혹시 문의하고 싶은 말이나 있으면 여기 밑에 더보기에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시면 전화번호로 여기
대표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를 주셔도 되고, 요 밑에 보면 이렇게 궁금한 건 채팅으로 물어봐라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여기에 또 문의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셔도 좋으니까 소통을 하시면서 한번 참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됩니다. 오늘 웨스트라이즈는 상수익도 오늘 25%를 아침에 주었습니다만 오늘 데이 수익이 오히려 더 낮죠. 더 낮지는 않았습니다만 데이 수익도 나쁘지 않기는 주었어요. 우리가 타점을 4,500원 타점을 잡았는데 4,530원까지 내려주었죠. 4,500원이나 4,530원이나 똑같은 프로대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었어요. 그래서 4,500원이면 8%대죠. 8.1%. 4,530원이면 8.8%. 0.5-6% 차이입니다. 그래서 같은 8%대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었죠. 그래서 대부분 다 8%에 진입하신 분들은 오늘 수익이 17%, 여기까지 17%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고점이 보면, 고점이 28.6%니까, 시가 8% 했으면 수치상으로는 20%지만 양봉에서 양봉으로 들어가면 깎이죠. 그래서 아마 17에서 18% 정도밖에 수익은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웨스트라이즈 오늘 조금만 더 힘줬으면 한번 상가를 갈 텐데 중간에 나온 뉴스가 좀 안 좋았죠. 미공개 정보 용했나 뭐 이런 식으로 막 안 좋은 말이 떠들고 이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매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안 그랬으면 오늘 이 종목 상가 갔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당일 수익으로서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화성 RNA 역시도 우리가 그냥 보내지는 않았죠. 그래서 1차 한 5%, 2차에서 한 5%, 이렇게 해서 3에서 한 5%, 한 5% 나왔을 겁니다. 8에서 10% 정도 수익은 챙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놈도 데이도 챙기고 상수익도 챙기고 섭섭지 않게는 해서 보내준 것 같습니다. 그 뒤로 본 종목은 우리가 사조시푸드가 있었죠. 사조시푸드가 있었는데 생각처럼 큰 수익은 주지는 못했죠. 사조시푸드는 7,000원 단가로 공략을 했는데 큰 수익은 주지도 못했죠. 한 5% 정도 수익을 준 것 같아요. 약간 높게 들어갔죠. 우리가 약간 높게 들어갔는데 이 점은 좀 아쉬웠죠. 그래도 밥값은 좋으니까 그것으로 만족은 합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을 둘러보면 여러분도 능 아시다시피 참 시장이 쉬울 듯 하면서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유 종목은 이오플로와 한국유전 이 두 종목을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루하루 우리가 매매할 때마다 매번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일관된 패턴, 일관된 마인드, 그리고 강건한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 점을 잘 기억을 하시고 하루하루 어떠한 종목과 어떠한 다툼을 벌이고 어떠한 이슈와 다툼을 벌여도 강건한 마인드와 기민성이 없으면 이기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시 어떠한 매매를 하실 때라도 항시 그냥 느긋하게 의자에 등 붙이고 하는 매매는 하지 마시고, 매매를 할 때는 쉴 때는 잠시 쉬더라도 매매를 할 때는 온몸을 던져서 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필요합니다. 꼭 그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트레이딩 스토리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화이팅 해보도록 합시다. 수고들 하셨습니다.